햇살과 녹음이 가득한 5월의 어느 날, 주말이면 산으로 떠나 하룻밤을 지낸다는 남자의 인생에 동행해 보았다. 와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유튜브에서 보던 그다. 일반 등산도 힘들어하는데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아우, 큰일 났네. 정신 똑띠 차리고 오십시오. 아니, 피디님 체력 좋으신데요. 이제 200m 왔다. 오늘 목적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. 오늘 갈 곳은 강원도 평창 대관령면의 선자령이라는 곳이고요. 여기는 전국적으로 봐도 등산으로도 많이 오시고 저처럼 이렇게 백패킹하러도 많이 오시는 곳이거든요.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은 산도 아니고 해가지고 오르기는 좀 쉬운 산이죠.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등산 느낌의 코스는 아니고 뭐 간단하게 트레킹하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다니시면 몇 번 정도 휴식하시나요? 산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한 1km 정도마다 한 5분 정도씩 휴식하는 것 같습니다. 쉬운 산이라고 하셨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는데요. 어허, 성수라고 해두죠. 혹은 밥도둑. 활동명인 산만이는 무슨 뜻인가요? 일단은 제가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싶었고, 그리고 10만이 할 때 만이거든요. 이거를 이렇게 붙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전문성이랑 어감을 좀 확보하려고 했죠. 학창 시절 별명이 존만이라서 그런 건 아니다. 이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시면 산길이 시작되거든요. 정상까지가 3.2km고 제가 하루 묵으려고 하는 곳은 한 3k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손수건도 들고 다니시나 봐요. 이게 스포츠 타올인데 이게 되게 경량화랑 소형화에 집중돼서 나온 제품이거든요. 펼치면은 일반 손수건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이거를 접어가지고 넣으면은 여기 이 파우치에 들어가거든요. 이 파우치가 되게 작거든요. 손가락 한 2개? 요 정도 두께인데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. 사기는 1년 전에 샀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사놓고 집에 어디 있는지 잃어버렸어. 이제야 써보네요. 가방이 머리를 뚫고 나오네요. 키가 어떻게 되세요? 키요? 180 조금 안 됩니다. 표현법 참 신박하다. 그냥 가도 힘든데 촬영까지 혼자 병행하시려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수고가 2배가 든다.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이게 알고 보면 3배거든요. 이 가방이 카메라라고 치면은 여기 이렇게 놔두고 가는 모습을 찍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2배야, 이미. 그리고 다시 가야 되잖아요, 갈 길을. 그렇기 때문에 3배란 말이에요, 일이.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알거든요. 제가 선자령을 5월에 오는 건 처음인데 이렇게 꽃 핀 건 처음 봤거든요. 꽃이 피는구나. 아까 저기 산길 시작할 때 3.2km 했잖아요. 지금 2.6km라고 돼 있거든요. 와, 이제 600m 왔네. 피디님, 그냥 필살기 쓸까요? 그게 뭔가요? 오늘 제가 꿀빨게 해드리겠습니다. 얍! 공복 상태라 바로 앞에 떨어졌다. 이제 다 왔어요. 여기 언덕만 넘으면 되거든요. 한 번씩 풍차 날개가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풍차 근처에 있지 말고 좀 멀리 떨어지는 데서 텐트를 쳐야 돼요. 제가 여기 여러 번 와봤지만 풍차 저거 수리하는 건 처음 보거든요.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여기가 풍차가 많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람이 정말 센 곳이거든요.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곳인데, 그래서 여기를 좀 익스트림한 경험을 하러 많이 오세요. 그래서 뭐 날씨가 붓다 보니까 아마 그런 수리하는 현장을 좀 아마 못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. 자리를 옮기셨네요. 예, 저기 주변에 다른 팀들 와가지고 이게 주변에 사람 많이 있으면은 이 백패킹 하는데 집중이 안 되거든요. 좀 마음의 여유를 찾고 온 게 크기 때문에 자리를 옮겼습니다. 50m 이상 멀리도 옮겼다. 가방이 크긴 크네요.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뭐가 되게 많네요. 그렇죠. 이게 용량이 85리터인가 그렇고요. 오늘 무게는 한 25kg 되거든요.
카메라랑 삼각대까지 하면 한 28kg, 29kg 이 정도 되고. 사람 잡겠는데요. 좀 가볍게 다니실 순 없으신가요? 그렇죠. 백패킹 이렇게 뭐 자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좀 경량화를 시키는 추세거든요. 어쩌다 한 번 오면 괜찮겠죠. 근데 자주 다니다 보면은 이게 좀 힘들어요. 그렇다 보니까 경량화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인데,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5km 미만 요렇게도 다니시거든요. 근데 저는 뭐 유튜브 촬영도 하고 이렇게 뭐 관련 촬영 장비들도 챙기고 하다 보니까 무게가 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. 오히려 저는 갈수록 무게가 더 는다니까요. 옷을 갈아입으셨네요. 아, 이 티셔츠요? 제가 땀을 좀 너무 많이 흘릴 거 대비해가지고 갈아입을 거 여벌로 한 벌 가져왔거든요. 아까 입으셨던 거랑 같은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. 아, 맞아요. 이거 색깔만 다르게 한 거고, 이거 디자인이랑 뭐 치수 이런 건 똑같거든요. 3만이. 이거 제 굿즈예요, 굿즈. 기념으로 한 장 주시면 안 될까요? 이거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 해가지고 뿌리긴 할 건데, 피디님 뭐 지금 갖고 싶으시면은 2만원 내세요. 이거 장당 2만원이거든요. 사이즈, 치수, 색깔 그런 건 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책을 들고 오셨네요. 아, 예. 뭐 매번 이렇게 책을 가져오는 건 아닌데, 이렇게 뭐 한 번씩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은 되게 집중도 잘 되고 눈에 술술 들어오더라고요. 지적인 모습에는 이유가 있었네요. 정말 멋있으세요. 평소에는 뭐 일에 너무 치이고 이러다 보니까 책 읽을 뭐 여유도 없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마음의 교양도 쌓고 지식도 습득하고 이러는 거죠. 도착하고 나니 딱히 할 게 없는데요. 원래 이런 건가요? 네, 뭐 사실 뭐 저뿐만 아니고 다들 뭐 그럴 거예요. 이렇게 사이트 구축하고 난 뒤에는 뭐 딱히 크게 할 게 없거든요. 그냥 뭐 이렇게 주변 풍경 바라보면서 뭐 먹을 거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. 뭐 아니면은 이렇게 다트 던지기도 가끔 하고요.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다고 한다. 아, 오늘 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. 다시. 소주 하루 얼려서 왔는데 다 녹았네. 무슨 생각하세요? 지나온 날들의 회고라고 할까요? 표정이 무거워 보이시는데요.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, 사실 투자로 많이 날려 먹었었거든요. 뭘로 해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?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. 전 있잖아요. 국문학과 코인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. 손절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. 겨울철 박상기의 난을 겪은 나의 투자는 끝이 났다. 분분한 떡락. 한 잔은 떠나간 꿈을 위하여, 한 잔은 아직 상환해야 하는 대출빚을 위하여. 아씨, 오늘 소주 잔한 거 좋았네. 그냥 먹겠습니다. 힘드신가 봐요. 몸을 떨고 계실 정도로. 아, 추워가지고. 점점 쌀쌀해져가는 밤이다.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얼마나 해드셨나요? 뭐 정확한 금액을 밝히긴 좀 그렇고, 평범한 직장인 몇 회 연봉 치는 데죠. 사회초년생일 때 아니셨나요? 정말 과감하셨네요. 네, 제가 생각해도 엄청 과감했었죠. 근데 뒤가 없는 걸 모르고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. 아, 이거 잘못되면은 리스크 엄청 크다, 그런 거 다 감안을 하기는 했었어요. 사실 몇 천만 원? 1억, 2억? 뭐 큰 돈이죠. 근데 인생을 놓고 보면은 이 돈 없는다고 죽을 것 같진 않았거든요. 당시 분위기가 그랬잖아요. 10배, 몇백 배, 몇천 배 이렇게 수익 난 분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. 이 정도 리턴 값이 돌아올 수 있는데 이 정도 리스크 감수하고 들어갈 만하다,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한 거죠. 그게 어떤 코인이었나요?
그게 코인붐이 일었던 당시가 17년도였죠. 하반기쯤. 제가 17년도 하반기에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업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모아놓은 돈이 어디 있겠어요. 뭐 해봤자 몇백만 원 수준이었죠. 대출 받고 뭐 집에 있는 양말, 팬티 다 팔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죠. 리딩방이라고 하죠. 뭐 지금 어떤 코인에 이런 이슈가 있다, 뭐 얼마까지 갈 거로 보인다, 이런 걸 공유해 주잖아요. 이제 친구의 지인이 그 리딩방에 들어가 있었어요. 거기서 정보를 계속 가져와. 근데 이게 연타석으로 계속 정보가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가 생겼잖아요. 그래서 그 리딩방에서 퀀텀이 얼마까지 갈 거니까 이거 지금 빨리 올라타라 이래 된 거예요. 그래서 타겟가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10만 원. 10만 원이란 키워드 딱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율곡이 선생님의 10만 양병설이 떠오르는 거예요.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였어요? 과거에 그거를 공부하고 배움으로써, 되돌아봄으로써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. 그래서 역사를 배우잖아요. 뭐 여튼 그래서 그 10만이란 그 키워드에 딱 꽂혀가지고 와, 이거 10만원 가는데 내가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게 큰일 난다, 역사적으로 회자될 것이다. 마치 막 야인 시대에서 막 김자진 장군이 김두한 보고 막 두하나 일어나라 뭐 이카잖아요. 아니면은 또 뭐 인터스텔라에서 책장에서 막 쿠퍼가 막 소리치잖아요. 그래서 내한테는 그게 율곡이 쌤이 나타났어요. 막 여기 눈앞에 아른아른거려. 김자진 장군이 막 두하나 이카듯이 율곡이 쌤이 내보고 뭐라고 계속해. 정신 집중하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풀매수.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넣었지 싶은데 그렇게 딱 넣고 일하면서 계속 봤어요. 와, 근데 이게 볼 때마다 실시간으로 계속 막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요. 시세가 계속 올라. 5만, 6만, 7만, 8만, 뭐 9만. 내 기억으로는 그게 10만까지 못 갔고 한 9만 원 정도에서 이게 끝났지 싶은데, 그래서 뭐 불과 하루 만에 한 3, 4천만 원 하는 돈이 한 1억 가까이 불려진 거예요. 근데 흔한 엔딩이 났죠. 다들 아시잖아요. 수익 실현도 안 하고 계속 저는 그냥 올라갈 때까지 놔뒀거든요. 계속 막 떡나게 뭐 무슨 하락빈 맞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된 거죠. 원금 손실이 났는데도 이제 뭐 그거 계속 이제 살려보겠다고 월급 받는 족족 거기 이제 물 탔죠. 지금 여기 계신 게 용하네요. 힘들진 않으셨나요? 뭐 초반에는 좀 힘들었었죠. 일을 하고 있잖아요. 계속 막 앱을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해요. 근데 막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. 일 집중도 안 되고 컨디션이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이게 건강이 뭔가 좀 안 좋아져. 호흡도 빨라지고 심장도 빨리 뛰고.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에 근처에 내과를 갔죠. 혈압 재는 게 있잖아요, 기계. 팔을 이래 해놓고 혈압을 재니까 그 알죠? 그 드래곤볼 만화 보면은 이 스카우터라고 있잖아요. 전투력 측정하는 거. 너무 측정치 오버되면은 그게 막 터지잖아요. 진짜 혈압기 그게 터질라 하더라고. 그래가 막 의사 선생님이 물어봐, 혹시 뭐 우환 있냐고. 그래가 이거 말하려고 하니까 좀 부끄럽잖아요. 위에 사수가 너무 괴롭힌다, 못살게 군다 라고 할 뻔.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어요. 극복한 비법이 있으신가요? 제가 원래는 집돌이였거든요. 이제 뭐 주말 되면은 뭐 딱히 뭐 다른 거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좀 평범한 그런 일상이었는데, 그렇게 해먹고 나니까 이게 집에 처박혀 있으니까 막 마음이 이상해져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활기찬 거 좀 해보자. 그때부터 등산 동호회를 딱 하나 나가게 됐죠. 그렇게 등산하면서 좀 더 하드코어한 이런 백패킹까지 빠지게 된 거죠. 그것만으로 극복이 되셨다고요? 멘탈이 강하신 것 같은데요. 그냥 좀 제 성격이 좀 원래 그런 것 같아요. 약간 좀 무던하고 뭐 기쁘든 슬프든 막 크게 막 감정의 등락폭이 작다고 해야 되나? 그렇게 막 요동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뭐 이미 뭐 지나갔고 엎질러진 물이고 그런 리스크 감수하고 제가 선택해서 들어간 거니까. 이렇게 주말마다 다니시는 거 보면 당장엔 결혼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? 뭐 거의 그렇다 봐야죠. 우리나라는 뭐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. 나이에 맞게 뭐 뭘 하고 있어야 되고 돈은 얼마 갖고 있어야 되고. 근데 뭐 알다시피 제가 그런 일반적인 그런 루트로 가기에는 너무 돌아서 갔고 늦었고, 재정 상태 좀 풀릴 때까지 뭐 딱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. 아니 뭐 못 하는 거죠.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백패킹은 다니기 어려워질 건데 상황이 풀리면
결혼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? 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좀 극단적인 질문 같은데 아마 저도 결혼하겠죠. 아까 말했듯이 이 백패킹에 빠지게 된 것도 제가 상황이 그래 됐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빠지게 된 거고, 이걸 위해 살아야겠다, 산에 오기 위해 산다,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. 그냥 뭐 살아가는 과정 중에 뭐 산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지. 아침 일찍 어디 가시는 건가요? 아,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 따로 있거든요. 한 5분만 하면 올라가는 거리인데 거기 올라가면 뭐 정상석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진 찍을 겸 뭐 겸사겸사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잠자리가 불편하셨나봐요. 힘들어 보이시는데요. 아, 네, 어제 가방도 좀 무겁게 싸온 편이고 텐트 안도 기울어져 있어요. 바닥면이 잠자기에 막 좁고 기울어져 있고 하니까 제가 막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좀 한정적이라 가지고 막 되게 좀 꾸부정하게 잤거든요. 막 근육 뭉치고 막 난리 난 것 같아요.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이 힘든 게 그냥 징징대는 수준이지, 와 죽겠다, 이거 뭐 하겠다, 이런 극한의 상황까지는 아니고요. 극한직업이라는 다큐멘터리 있잖아요. 중국 화산 짐꾼이라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. 화산이라는 산에서 짐꾼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다 뭐 한 40대, 50대, 60대 이런 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 신체적 조건이 저랑 뭐 비슷하면 비슷했지 저보다 오히려 더 안 좋거든요. 저보다 더 왜소한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평범한 아주머니 분도 그런 일을 하시고, 그리고 한 팔이 아예 없고 외팔로 일을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근데 그분들은 제 가방 무게 한 2배, 3배 하는 짐을 메고 매일같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. 그분들 생활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삶을 들여다보면은 다 상황이 비슷해요. 아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초등학생, 중학생 이런 다 처자식이 있는 분들인데 모든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. 내 애는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일 안 하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다들 일 하시더라고요. 60kg, 70kg 이런 수치적인 그런 무게가 아니고,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분들은 이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거죠. 뭐 많아야 주에 한 번씩 오는 꼴이거든요, 저는. 그러니까 뭐 저같이 꼴랑 뭐 20kg, 30kg 이런 배낭 메고 그런 분들 앞에 대고 제가 막 진지하게 막 그렇게 힘들다 하면은 그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, 너무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징징대고 있는 거죠. 고생 포르노 찍고 있는 거죠. 모든 영상마다 힘들다고 징징대시던데요. 제 찐팬이세요? 그거 다 보셨네. 근데 뭐 아시잖아요. 그거는 연출하려고 일부러 힘들다고 징징대는 거 넣는 거죠. 아침 식사인가요? 아, 네, 오늘은 이 단호박 샐러드 요거 챙겨 와봤거든요. 보통 아침으로는 전투식량 많이 먹거든요. 그리고 뭐 한 번씩 뭐 라면, 시리얼 요런 거 먹는 편인데 요게 딱 눈에 띄길래 요거 사와봤거든요. 와씨, 똥 누는 거 같노? 비주얼이 좀 그런데요. 대형견 똥 누는 거 같은데. 마지막까지 관략근 힘 줘가지고 요래 짜내가지고, 와 근데 이거 기분 탓인가 똥만 나는 것 같은데요. 똥맛이랑 비슷한 건 어찌 아는 걸까? 혹시 꿈이 있으신가요? 거창하고 구체적인 꿈은 없는 것 같거든요.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요 선이 딱 있거든요. 진짜 막 이 상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막 그렇게 치열하게 산 편은 아닌 것 같아요, 저는. 남들보다 막 그렇게 막 열정 있고 열정 내고 싶고 이런 분야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뭐 꿈도 없는 것 같아요, 딱히. 그냥 뭐 이렇게 가늘고 길게 살지 않을까. 그나마 좀 열정이 있는 분야가 유튜브 활동이거든요. 근데 뭐 다들 그렇잖아요. 살면서 로또 한번 당첨돼가지고 몇십억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, 그런 꿈은 가지잖아요. 근데 그거를 뭐 어디 가서 뭐 장래희망 뭐 아니면은 뭐 장기적인 목표, 꿈 이렇게는 소개를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한테도 유튜브는 딱 그런 존재거든요. 유튜브가 잘 되고 이런 거는 뭐 로또 같은 그런 느낌의 꿈인 거죠. 저비 또
언젠간 앞을 비출 때가 올 것이다. 철수하시는 건가요? 예, 지금 철수하려고 합니다. 뭐 사실 이튿날은 딱히 할 게 없거든요. 일출 구경하고 그리고 아침 먹고 보통 그러고 가는 거죠. 와, 근데 오늘 유독 다들 일찍 가시네요. 제가 어제 빨리 온 거는 상위권이었는데 지금 저 말고 몇 명 안 남았거든요. 거의 제가 제일 오래 있었네요. 일찍 철수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? 보통 일반적으로는 등산로를 겸해서 이렇게 텐트 치고 이럴 수 있는 곳들도 많고, 그리고 대부분 텐트 몇 동도 안 들어갈 정도로 좁은 곳이 대부분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철수를 늦게 하게 되면은 다음날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좀 민폐가 될 수도 있어요. 등산로를 막고 있는 거랑, 그리고 사진 찍고 싶은데 그런 조망을 망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, 그래서 대부분의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아침 일찍 철수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오늘 여기 선자령 같은 경우는 뭐 딱히 그런 민폐 끼칠 요소가 없는 곳인데 왜 다들 이렇게 일찍 가셨는지 모르겠네요. 뭐 집에 택배라도 왔는지. 끝으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?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다,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근데 그 복을 어떻게 잘 받는지 저는 모르겠고, 어제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아, 이건 내 자화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저는 막 살아보려고 막 그렇게 용쓰고 애쓰고 막 이렇게 안 했거든요. 그냥 먹고 자고 숨 쉬고 이렇게 그냥 시간 흘려보내다 보니까 그런 힘들었던 순간들이 어느새 이제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살아도 되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숨만 쉬면서 계시면은 뭐 좋은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. 근데 나쁜 날은 다 지나갈 거예요. 출발이 빠른 사람도 있고 걸음이 빠른 사람도 있다. 다만 각자의 종착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, 얼마나 멀리에 있는지는 모두 다를 것이다. 내가 행복해 할 수 있다면 그만이다. 이 게임은 절대평가니까.